원래는 164번을 풀어줄까 했는데 이거는 사실 진짜 뭔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랑 다르게 뭔가 대단한 무언가 건질 만한 건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히만 얘기만 해볼게요.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164번은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겨. 자, 164번 보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 x, y가 있는데 그때 그 x에서 y의 차집합을 할 거야. x에서 y도 한번 할 거고 y에서 x도 차집합을 할 건데 그걸 했을 때 x 차집합 y의 원소의 합이 y 차집합 x의 원소의 합보다 작으면 x 별 y라고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 그럴 때 집합 A가 1, 2, 3, 집합 B가 1, 2, 3, 4일 때 A와 X가 가능해야 되고 X랑 B가 가능하도록 하는 집합 X는 몇 개냐? 라고 물어서. 근데 지금 문제에서 다시 쓰자면 X와 Y로 예를 들었지. X와 Y의 X에서 Y의 차집합의 합과 순서를 바꾼 Y 차집합 X의 합이 있을 때 얘가 얘보다 작을 때 이거일 때 우리는 X 별 Y다 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지.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요거랑 요게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 해석해볼까? 얘는 A 차집합 X의 원소의 합과 X 차집합 A의 원소의 합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커야 돼. 그지? 다음 얘는 X 차집합 B랑 B 차집합 X를 했을 때 얘의 원소의 합이 얘의 원소의 합보다 커야 돼. 이 상황이지. 자, 그러려면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합 X는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봐. 일일이 따지는 게 아니라 크게 범위를 먼저 잡아보자고. 크게 먼저 범위를 잡으면 최대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보자. 지금 일단 요거부터 요게 성립을 해야 돼. 이게 성립을 해야 돼. 그러면 X와 A가 조금 겹칠 수도 있겠지. 그지? 이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안 겹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A 차집합 X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들아 A 차집합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몇이니? A 차집합 X의 원소들이 있겠지? 걔네들을 다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몇이야? 6이겠지. 얘네들이 서로 소면 그냥 A가 그대로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A의 원소가 그대로 남았을 때 얘가 최대 6이지. 그러면 지금 이 A 차집합 X의 원소의 합이 최대 6이 나올 때가 A와 X가 서로 소일 때지. 그러면 여기의 값은 그냥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나오지 않아, 이거? 얘가 6일 때? 그러면 이때 X의 원소의 총합은 6보다 커야 돼. 그치? 얘의 최대값이 6이잖아. 그러면 얘는 6보다는 커야지.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반대로 이쪽도 보자. 얘들아 이거 지금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그런 없다고 넘겨. 괜찮아. 지금 이 자체에서 뭔가 대단한 무언가 뭐 내용이 있다거나 그런 거 없거든? 그냥 헷갈리게 어렵게 복잡하게 낸 것 뿐이야. 자 이쪽 보자. 이쪽은 이쪽을 봐야겠지. 난 B를 알고 있으니까. B에서 X를 차집합했어. 얘네들이 서로 소가 되면 B가 제일 크겠지. B의 원소의 총합이. 그때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몇이야? 10이지. 1, 2, 3, 4가 다 남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때 X의 총합은 X의 원소 다 더하겠지. X랑 B가 서로 소일 때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의 총합은 10보다 작아야 돼. 이래야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겠지. 무조건.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성립하게 만드는 x니까. 지금 이때가 이거랑 이게 둘 다 뭐야? x란 집합이 a랑 서로 소일 때 b랑 서로 소일 때잖아. 그러면 조금 더 겹치면 차집합이니까 교집합 부분 날릴 거 아니니? 그럼 그거보다 줄어들 수도 있겠지. 여튼간에 x집합의 원소의 총합은 6보다는 크고 10보다 작으면 어떤 상황이건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그러면 어차피 지금 집합 x의 원소도 자연수잖아. 그러면 집합 x의 총합이 7, 8, 9일 때를 보면 되겠지. 6보다 크고 10보다 작은데 자연수끼리 들어갈 거니까 여튼. 그지? 그래서 합이 7일 때, 8일 때, 9일 때를 보면 되는데 그래서 합이 7일 때 따로 보고 8일 때 따로 보고 9일 때 따로 보면 이게 세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물론 그렇게도 셀 수는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합이 7일 때, 8일 때, 9일 때로 놓는 게 아니라 x의 원소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이렇게 나눠보자. 일단 여기까지 써보자. 그러면 집합 x의 원소의 합이 7, 8, 9가 되면 돼. 근데 원소가 1개래. 그럼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뭐 있어? 7, 8, 9밖에 없겠지. 원소가 하나인데. 7일 때, 8일 때, 9일 때가 있을 거야. 괜찮니? 이렇게 헷갈리네. 그래서 3개가 나오겠지. 집합 x가 될 수 있는 가지수가. 오케이? 같은 방식으로 이때 보자. 그러면 원소가 2개인데 2개를 더했을 때 7, 8, 9가 되면 돼. 그때 x가 될 수 있는 원소들은 1, 6부터 1을 고정시키자. 1, 7, 1, 8. 이제 늘리자. 2, 5, 2, 6, 2, 7. 다음 3을 올리자. 3, 4, 5, 6이 될 거고 올리자. 4, 3 돼? 겹쳐지잖아? 겹치잖아? 4, 5밖에 안 되지. 이거 말고 더 있나? 없지. 다음 요때는 3개의 수를 더해서 7, 8, 9가 더해야 돼. 일단 1, 2, 3부터 가겠지. 더하면 6이네? 안 되지? 1, 2, 4부터네. 그러면 1, 2 고정시키고 1씩 늘리면 되겠네. 여기까지. 다음 지금 1, 2를 고정시킨 거니까 1, 3으로 늘릴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 4부터 가능하지. 다음은 1, 4 한번 써볼까? 1, 4 되겠니? 지금 가면 갈수록 얘가 제일 작은 수, 얘가 그 다음 수, 얘가 제일 큰 수 규칙으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지? 안 돼. 그럼 이제 2로 늘리자. 그러면 2, 3, 4 더하면 9지. 그럼 이거 말고 더 있겠어? 2로 시작되는 거? 없지. 여기서 끝. 다음 원소가 4개라면 얘들아 원소가 4개인 애들 중에서 합이 제일 작을 때 1, 2, 3, 4 아니야? 이거 더하면 몇이야? 10이지? 안 되잖아. 아 이건 안 되네. 그래서 여기서 끝. 그래서 몇 개야? 1개. 여기서 3개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여기서 10개 나오고 여기서 6개 나온다. 그래서 집합 x가 될 수 있는 집합 어떤 집합의 원소의 총합이 7, 8, 9가 나오도록 하는 집합 x의 가지수는 총 몇 개? 19가지. 그냥 요렇게만 그냥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넘겨. 괜찮아.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들 많다. 요렇게 이해하고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학교 시험에 167이나 168 요렇게 나오면 그냥 일반적인 문제거든?
근데 169번처럼 나오면 좀 머리 아파. 왜냐면 이거 보기 하나하나 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건 좀 운적인 요소가 작용해. 누구는 1번부터 해볼 거고 누구는 5번부터 할 텐데 답이 1번이거나 5번이거나 이럴 때 누구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푸는 시간이 엄청 차이 나거든? 그래서 안 나오길 빌지만 나오면 뭐 풀어야지. 방법이 없지. 자, 169번. 답은 안 구해도 되니까 얘들아. 거기 보이니? Z 차집합 X의 전체 여집합, 교집합 Y의 전체 여집합 있지? 그거 정리해봐. 답은 못 구해도 되니까 그거 정리만 해봐, 얘들아. 정리를 하는데 위에 두 번째 줄에 써있지? X와 Y의 합집합이 Z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일단 이거는 해놓고 해야지. X랑 Y가 뭐 겹치든 안 겹치건 뭐 어쩌고 저쩌고 있을 텐데 뭐가 됐든 간에 Z가 더 커야 돼. 요거를 깔고 해야지. 169번에 있는 거 정리만 해보자. 자, 해보자. 지금 얘한테 전체 여집합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 나중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요거 정리 좀 해보자. 자,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차집합은 있으면 안 되지. 차집합 연산해줬고 다음 보이는 게 뭐 있어? 드물호간이지. 이렇게 했다. 됐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야? 분배. 얘랑 얘한테 Y 교집합을 분배해주면 이들은 합집합으로 묶이겠다. 괜찮지? 자, 그럼 이 분배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연산할 거 다 했다는 얘기거든? 연산할 걸 다 했으면 이제는 얘가 어디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차집합을 보여주는 게 더 빠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 차집합 B라고 써있는 거랑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고 써있는 거랑 연산할 때는 이렇게 바꾸는 거지만 얘가 어느 영역이지? 라고 바로 볼 때는 이게 편하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얘를 차집합으로 바꿔주자. 그럼 얘는 순서 바뀌겠지? Y 차집합 Z가 되겠네. 자, 이렇게 바꿨어. 이거 뭐야? 공집합이지. 공집합이랑 얘랑 합쳤대. 얘만 남겠지? 됐다.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얘 전체에 여집합 하나 더 있었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준 식은 뭐다? X와 Y의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이다. 이렇게 정리돼. 그러면 이제 너희는 보기 중에서 X와 Y의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에 해당되는 게 누군지만 찾으면 되지. 그래서 답이 4번이거든? 4번 진짜 되는 이거 나오나 정리해봐 얘들아. 보기 4번 정리해서 이거 나오게 해봐. 그러면 돼. 그리고 풀면서 들어. 169번처럼 만약에 복잡하잖아 얘들아. 연산에 좀 자신이 없어. 물론 자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연산에 자신이 없을 수도 있거든. 자신이 없을 때 펜다그램 그릴 줄 알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써있는 대로 연산을 안 하지 말고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알잖아. 비금 쳐. Z 차집합 X. Z 차집합 X면 여기지. 이 바깥쪽. 거기에 여집합이니까 반대편. 그거랑 Y랑 교집합. 한 다음에 걔 전체 여집합. 펜다그램을 표현할 수 있잖아. 귀찮지만.
그거 무식한 방법 아니야, 얘들아. 너희가 연산으로 식을 줄이는 법을 배워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거를 조금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거든? 아니야. 다시 말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연산으로 할 수 있으면 연산하는 거고, 연산 못하겠으면 벤 다이어그램 하는 거야. 이게 유식한 방법이고, 이게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둘 다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169번, 나는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왔으니까 최종 결과물은 얘다. 라고 설명은 하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 못할 것 같아. 아니야, 너무 복잡해. 못 해먹겠어.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럼 그냥 벤 다이어그램 색칠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이렇게 푼다고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선입견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기에서도 마찬가지. 이 보기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연산으로 줄여서 해도 되겠지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색칠해도 돼. 알겠지? 4번 정리하면 이식 나오니? 안 되는 사람 혹시? 연산 잘 못하겠다. 없어? 자, 다음 페이지. 자,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 나왔네. 일단 한번 푸는 것 좀 볼게, 얘들아. 71번, 72번 한번 해보자. 자, 봅시다.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름은 뭐 정의 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단어고 그 단어 자체는 큰 의미는 부여할 필요 없고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두 집합에서 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어차피 상황은 똑같아. 그때 너희가 좀 더 받아들이기 편한 거 쓰면 된다. 똑같아. 첫 번째, 이름 맞춰서 대칭 차집합. 차집합의 대칭꼴. 그래서 A와 B의 차집합, B에서 A의 차집합을 합친 집합. 이렇게 이해도 좋아. 근데 하나 더.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 없앤 거. 라고 이해해도 돼. 상황은 똑같아.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친 부분 또는 전체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만 제거한 거. 뭐가 됐든 상황은 똑같거든. 몰라, 개인적으로는 난 요게 좀 더 이해가 편하더라고. 합집합에서 교집합 없앤 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두 집합의 대칭 차집합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네 둘의 합집합을 구한 다음에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만 제거하는 거야. 그럼 끝이거든. 물론 편한 대로 쓰면 돼. 자,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71번 보자. 지금 집합은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들이래. 그래서 A의 원소는 8, A-1,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고 다음 집합 B의 원소는 2랑 A제곱 마이너스 2A야. 자, 이때 A와 B의 교집합은 8밖에 없대. 그때 지금 일단 집합이 연산 하나 시켰지. A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의 합집합. 자, 그러면 일단 드모르간이지. 됐다. 그러면 딱 꼬라지가 차집합이네. 그래서 얘는 A 차집합 B가 되고 얘는 B 차집합 A가 돼서 됐다. 대칭 차집합이구나. 자,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 대칭 차집합의 영역에 속하는 원소를 다 더해봐라 라고 한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대칭 차집합은 나중 얘기고 요 세 개 관계로 뭔가 찾아내야겠지.
자, A와 B의 교집합이 8이다 라는 건 A와 B에 8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8이 있잖아? 얘는 8이 없지? 그럼 얘가 8이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8이 되게 하는 A 값은 몇이야? 4랑 마이너스 2지. 그래서 A가 4일 때나 마이너스 2일 때가 얘가 8이 될 때야. 그러면 이때 그냥 써. A가 4일 때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가 누굴까? A가 마이너스 2일 때 A와 B의 원소가 누굴까? 라고 찾아보면 돼. 그래서 찾아보면 A가 4일 때는 8, 3, 10이 나오고 B가 2, 8이 나오고 다음 A가 마이너스 2면 8, 마이너스 3, 10 B는 2, 8 이렇게 된단 말이야? 누가 맞아? A가 4일 때지. 이유는? 그렇지. 자연수 집합을 했으니까 이게 불가능하지. 요게 맞다. 자, A 집합, B 집합 원소 다 찾았네? 근데 얘가 뭐니? 그럼 뭐 하면 돼?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 둘의 합집합 2, 3, 8, 10에서 교집합 누구야? 8을 제외. 정답 2, 3, 10. 뭐래? 더하래? 정답 15. 요런 거고. 자, 다음 172번. 172번은 지금 보면 이해됐지 얘들아? 이거? 이 정도면 괜찮지? 자, 마지막 문제 합시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인데 지금 A 별 B를 A 차집합 B의 여집합과 B 차집합 A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봤어. 자, 그러면 해석을 하자. 요거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치환했다 생각해. 어떤 애 여집합과 어떤 애 여집합이 교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 드모르간으로 묶어버릴 수 있지. 묶으면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묶어버릴 수 있지. 왜 차집합을 안 바꾸고 이렇게 그냥 바로 갔냐? 이 모양이 익숙하니까. 이만큼이 뭐야? 우리가 방금 했던 대칭 차집합이지. 개의 여집합이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대칭 차집합이 있는데 개의 전체 여집합이 A별 B다. 이 상황이야. 됐지?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어딘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 차집합이 있을 거야. 여기랑 여기. 근데 그거 여집합이니까 어디야? 여기. 라는 걸 인지하고 이제 보기를 보면 되겠지. 그러면 굳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까지 가지 말고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대칭 차집합을 했더니 똑같아. 그럼 걔 여집합도 똑같겠지 당연히. 그지? 그래서 굳이 여집합까지 힘들게 가지 말자고. 그래서 기억을 보면 지금 1, 2라는 집합과 2, 3이라는 집합이 있었어. 얘네들을 별하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지한 바로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집합까지 가지 말고 그냥 대칭 차집합을 구하자고. 우리 편한 대로. 방금 했잖아. 아까. 그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합집합에서 교집합 날리면 되지. 그럼 얘와 얘 합집합 1, 2, 3이지? 교집합 2잖아. 그러니까 얘의 별은 나중에 생각하고 얘와 얘의 대칭 차집합이 1, 3이지. 그 다음에 한 단계만 더 가면 되잖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거니까. 대칭 차집합이 1, 3이니까 1, 3의 여집합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됐니? 근데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니까 누구야? 2, 4, 5, 6이 되겠지. 괜찮아? 근데 그거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몇인 거야? 4. 4개. 오케이?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을 건너서 가면 되지. 우리는 이게 편하게 구해줄 수 있잖아. 이 얘기야. 그러면 그거랑 우변에 있는 1, 2, 3, 4랑 2, 4랑 별하래. 대칭 차집합 구하자.
합집합 1, 2, 3, 4지. 교집합 2, 4지. 빼. 뭐 남아? 1, 3. 똑같네. 같다. 기억 맞는 말. 이해됐을까? 다음 니은. 얘들아, 니은은 이거는 이제 풀 필요 없이 상식으로 알고 있자. 상식으로 대칭차 집합에서 어떤 두 집합의 대칭차 집합 있잖아? 그때 공식까지는 아닌데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어. A랑 B에 지금 이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 이걸 대칭차 집합이라고 할게. 그냥 정의를. 자, A와 B의 대칭차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랑 걔네들의 여집합 간의 대칭차 집합이랑 똑같아. 무조건 똑같아. 그냥 알고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이런 건 진짜 당연한 거지. 얘들아, 요거 대칭차 집합하면 뭐 나오겠니?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요거를 생각하는 때 아까 뭐 어떻게 했었어? 합집합에서 교집합 날린다 라고 했었잖아. 얘네들의 합집합 뭐야? 합집합 전체지. 그치? 전체 집합에서 얘네들 교집합 뭐냐? A지. 그럼 뭐야? A 여집합 나오지.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외워? 그치? 내 말 이해했어 얘들아? 그럼 요거는? 요게 이해가 되면 대칭차 집합 생각보다 되게 수월해져. 이거 뭐 될까? 얘들아 다시 얘네들이 합집합 뭐야? 전체지. 교집합 뭐야? 공집합이지. 전체야. 이래서 요 대칭차 집합 요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걸 그려가지고 여기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별은 대칭차 집합이 여집합이잖아. 근데 이게 맞다며 대칭차 집합이 된다며. 대칭차 집합이 똑같아. 그럼 걔네들의 여집합도 똑같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니은은 안 해도 그냥 맞아. 오케이? 그럼 디귿. A와 B 이런 거랑 느낌이 비슷하겠지? A랑 B랑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을 했더니 전체 집합이 나왔대. 그럼 여기 바로 쓸게. 요게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 얘는 대칭차 집합이라고 하자. 우리가 정의를. 얘들아,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이 전체가 나왔다. 그럼 대칭차 집합은 뭐 나왔다는 소리냐? 공집합 나왔다는 소리지. 공집합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 아니야? 이해돼서? 그럼 얘들아, 두 집합의 대칭차 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나왔대. 그럼 이거 무슨 상황인 거야? 상상해봐.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날렸더니 안 남았어. 어떤 상황이어야 돼? 그치, 같아야지. A와 B가 똑같아. 그러면 합집합, 교집합 똑같잖아. 그러니까 없어지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결론. 얘를 만족시킨다는 건 얘를 만족시킨다는 거고 얘가 만족된다는 건 얘가 만족된다는 얘기지. 즉 A집합과 B집합은 똑같아야 돼. 그걸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 전체 집합 원소 6개. 자, A부터 접자. A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6제곱이겠지. A가 뭐다라고 정했어. 그럼 B는 A랑 똑같으면 되잖아. 그럼 B의 개수는 셀 필요 있어 없어? 없지. A만 따라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A의 개수가 곧 A와 B의 순서상의 개수다. 정답 64개. 이거 또 맞다. 이해됐을까? 그래서 요 문제에서 뭐 대칭차 집합 가지고 장난치를 치는 것도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으면 돼.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그 집합에서 쭉 넘겨보면 일단 프린트 갖고 있는 사람들 페이지를 왜 날려먹었지? 아씨 말하기 힘든데 얘들아 중간쯤 보면 요런 페이지 하나 있을 거야.
좀 넘겨보면. 너 말고. 책 읽는 사람 말고. 넘겨보면 이런 페이지 하나 있을 거야. 찾았니? 다들? 이 페이지 전까지 풀면 돼. 아, 미안해. 내가 페이지를 날려먹었다. 원래 이 페이지 번호 있어야 되는데. 이런 페이지가 있을 거야. 이거 전까지. 그거 전까지.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찾았니?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언제까지야? 다음 주 수요일까지야. 월요일 날은 부원장님이 하던 거 원래대로 하면 돼, 얘들아. 다음. 수영이랑 유라랑 시연이는 내가 톡으로 보내줄게. 페이지, 지금, 수영이는 책 있잖아. 이 톡으로 알려줄게. 페이지로.